지금 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금은 예전 그 금이 아니다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현재 국제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025년 들어서만 60% 이상 급등하며 1979년 이후 가장 강한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수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금값이 급등하면 그 다음 수개월 동안 상승분의 절반, 많게는 70, 80%까지 고스란히 반납하는 깊은 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치솟고 그 다음엔 예외 없이 원위치를 향해 미끄러지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도 지키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2, 3년, 특히 2024, 2025년 차트를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값이 300, 4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가도 조정이 나올 때 예전처럼 깊게 빠지지 않고 0달러 초반만 살짝 찍고 다시 위로 재차 도전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용어로 보면 전형적인 상승 삼각형 패턴입니다. 고점은 비슷한 구간에서 막히지만 저점이 조정을 거듭할수록 점점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아래 구간을 계속 잠그고 있는 구조죠. 이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위아래로 흔드는 와중에도 중장기 자금은 빠질 때마다 사모으는 쪽으로 이미 포지션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BIS와 주요 리포트를 보면 2025년 랠리는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순매수와 ETF 리테일 자금 유입이 함께 만든 구조적 상승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금 가격대 40달러 선은 과거처럼 과열된 꼭지라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박스의 하단 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절반 이상을 토해내던 변동성 시장에서 조정이 와도 이전 저점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 저점 상승형 시장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예전과 완전히 다른 금 가격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60% 가까이 상승하면서 1970년대 이후 보기 힘든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레벨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차트를 자세히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은 조정이 나와도 직전 저점을 거의 깨지 않고 다시 재차 고점을 향해 도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은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중장기 자금은 떨어지면 매수를 기본 전략으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매년 1영톤이 넘는 금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약 145톤을 더 사들이면서 3년 연속 1영톤 이상 순매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보유 비중 조정 차원에서 사았다 팔았다를 반복했다면 최근 몇 년은 방향성이 거의 일관되게 추가 매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들어 금 ETF로의 자금 유입과 개인 투자자의 직접 매수도 크게 늘면서 BIS조차 금과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 논쟁에 휩싸일 정도로 투자 심리가 과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열이 단순히 단기 투기 수요에 의한 거품이라기보다 각국 통화 가치와 국채 시장에 대한 불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금은 결국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집단적 기대감 위에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이슈, FOMC 결과 등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알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이 현 수준에서 더 높은 균형 가격을 찾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심리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조정이 나와도 깊이가 예전보다 얕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의 우상향 추세는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최근 도이치뱅크는 2027년까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글로벌 IB들도 2025, 2026년 금 가격 상단을 3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이 0달러 대박스권 인식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라면 50달러라는 숫자는 유튜브 썸네일용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가격 레벨 자체가 이미 다른 구간에 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이 0달러 돌파가 화제가 됐던 것과 달리 2024, 2025년에는 이 0달러가 주요 지지 구간으로 인식될 정도로 시장의 기준선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둘째, 수요 구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1영톤이 넘는 금을 순매수했고 2024년에도 1영톤 안팎의 추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달러와 미 국채 중심의 기존 준비 자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공급 측면에서도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시대와는 다른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대형 신규 광산 프로젝트가 크게 줄어들면서 금 생산량은 정체 혹은 미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기 어려운 전형적인 구조적 강세장의 전형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0달러는 단기간에 찍고 끝나는 피크라기보다 다음 사이클의 상단 밴드 후보로 봐야 합니다. 즉, 과연 갈까?를 고민하는 구간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경로로 도달할까? 이를 시나리오별로 준비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일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구조가 앞으로 금 가격에 굉장히 강한 상승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MF 추정치를 보면 일본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약 237% 수준으로 같은 선진국인 이탈리아 약 135%나 그리스 약 150%대 보다도 훨씬 높은 레벨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초저금리 환경 덕분에 사실상 거의 0%대 금리로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5년 들어 국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1.9%대, 20년물은 3%에 근접하며 1990년대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 N달러 환율은 여전히 1달러당 150엔 중반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빚은 사상 최대인데 이 빚에 붙는 이자는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을 떠받쳐왔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서서히 되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캐리 자금이 일본의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서서히 청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일본은 2024년 3분기에만 미국 국채를 약 619억 달러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약 1.1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한 최대 해외 채권국입니다. 정리하면 국가부채 230% 이상, 더하기 금리 상승, 더하기 캐리 트레이드 축소, 더하기 미 국채 매도 전환이라는 조합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금에 우호적입니다. 첫째, 일본과 같은 대형 채권 보유국이 미 국채를 덜 사거나 되팔면 미국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양적 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엔캐리 청산 과정에서 위험자산 매도가 나오는 대신 통화 리스크가 적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따라서 일본 채권 시장의 이상 징후는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금의 슈퍼사이클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2025 회계연도 기준 약 1조 8천억 달러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조 달러 후반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한 해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미 국채 규모가 약 9.2조 달러, 여기에 신규 적자 재용자를 더하면 연간 총 발행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문제는 수요입니다. 2024, 2025년 기준으로 일본은 약 1.15조 달러 내외의 미 국채를 보유한 최대 해외 채권국이고 중국은 약 7영억 달러 수준으로 정점을 찍었던 1.4
3조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외국 보유분 전체로 보면 일본, 중국, 영국을 합친 상위 3개국이 외국인 보유미 국채의 30% 안팎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위안화 방어와 자본 유출 통제를 이유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보유 규모를 줄여왔고, 일본 역시 자국 금리 상승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으로 대규모 순매도를 반복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은 자체 재정 부담, 신흥국은 환율 방어 부담 때문에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사상 최대 발행 더하기 구조적 수요 약화라는 조합은 장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를 더 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연준과 재무부가 또다시 양적 완화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키우게 됩니다.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만들 수 있지만, 재정 신뢰도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위상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국 국채의 신용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게 되고, 그 최우선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다시 말해 미 국채에 대한 전 세계의 미묘한 피로감과 수요 둔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가격의 우호적인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0%대에서 5% 이상으로 빠르게 올린 이후 2024, 2025년 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명목금리 자체보다 실질금리 흐름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가격과 가장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가 바로 이 실질금리인데, 최근 몇 분기 동안 미국의 CPI 상승률이 3% 안팎에서 완만히 내려오고 있음에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4%대 중반 구간에 머물러 있어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 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까지는 금 가격이 이 0달러 중반을 넘어서면 반복적으로 조정을 받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와 제조업 PMI, 고용 지표 등에서 둔화 신호가 누적되면서 연준이 2025, 2026년까지 누적 100, 150bp 수준의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고, 동시에 에너지 임대료를 중심으로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명목금리는 내려가는데 물가는 쉽게 2%대로 안 내려가는 시나리오, 즉 실질금리가 점점 0에 가까워지거나 마이너스로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은행 예금과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과 채권을 보유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금입니다. 실제로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고유가 국면에서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배경에는 실질금리의 장기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차이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순히 경기 부양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쌓인 미국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성격까지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방향 전환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에 매우 강력한 추세적 상승 압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위기가 오면 금값은 반드시 오른다고 믿지만, 실제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경제 위기의 초입에서는 금 가격이 오히려 20, 30%까지 먼저 크게 조정받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 가격은 연초 상반기에 온스당 901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7, 9월 사이 약 25% 가까이 급락한 뒤에야 다시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월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2월 초 680달러 선까지 올랐던 금 가격이 팬데믹 공포가 절정에 달한 3월 중순에는 5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이후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 정책 속에서 이 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국제 금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실물보다는 선물, 파생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시카고, 뉴욕 등 주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 국면에서 주식, 신용시장이 급락하면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금 포지션까지 같이 던져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캐시 이즈 킹 현상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기관, 헤지펀드 기업들은 무엇이든 팔아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유동성이 높은 금과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과 여러 연구에 따르면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스트레스 국면에서는 금이 전통적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다른 자산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 초기에는 디플레이션 또는 강한 디스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와 투자, 원자재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의 매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때 금은 가장 먼저 팔리는 안전 자산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안전 자산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위기에서도 달러 기준 금 가격이 20-3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단기 급락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슈퍼사이클 관점에서 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금을 볼 때 꼭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국제금 시세가 온스당 3.0달러, 약 G당 96달러 근처까지 오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2024년 한 해에만 14%가량 상승했고 2024년 말에는 달러당 440원대, 2025년 10일 12월에는 470원 안팎까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한국 내금 가격은 달러 기준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G당 금 가격은 2020년 7월 28일 82, 970원, 2023년 3월 20일 83, 490원으로 당시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2025년 12월 현재 해외 시세를 원화로 환산한 G당 금 가격은 약 19만 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G당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기에서 금과 환율이 어떻게 같이 움직였는가입니다. 원화는 2024년에만 달러 대비 11% 이상 약세를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2024년 12월에는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 급등하는 등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달러 현금만 들고 있어도 원화 기준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금을 보유한 투자자는 금 가격 상승 더하기 환율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국제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20% 조정받더라도 같은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20-30% 급등하면 국내 금 가격은 오히려 버티거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 달러 기준 금 가격이 단기 급락했음에도 원화 약세 덕분에 국내 G당 금 가격은 6만 원대 후반에서 8만 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넘어 통화 가치 하락과 외환 위기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중 해지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자라면 달러 예금과 국채만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보다는 일정 비중의 금을 통해 원화 약세와 글로벌 금융 불안에 동시에 대비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드디어 숨 좀 돌리겠구나, 자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끝이 아니라 시작 구간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연준이 기준금리를 6%대에서 5% 안팎으로 내린 이후 이 3년 안에 아시아 외환 위기와 LTCM 사태가 연달아 터졌고 2000년대에도
기준금리가 5%대 중반에서 서서히 인하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에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2.5%에서 1.75%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하했는데 그 직후인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대형 충격이 현실화됐습니다. 공통점은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경기 둔화와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가 이미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금리 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면서 동시에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다는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2년간 연준이 5%대 기준금리를 3% 이하로 내리는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증시와 부동산에 안도 랠리를 줄 수 있지만 이면에서는 부채 과다 기업의 디폴트, 신용 스프레드 확대,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 입장에서는 이 두 단계가 뚜렷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위기 공포 더하기 캐시 이즈킹 논리로 단기 급락을 겪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0-30% 조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 실질금리 마이너스 조합이 나타나면서 과거 1970년대, 2009, 2011년, 2020, 2023년과 같은 가파른 상승 랠리가 펼쳐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단순히 호재냐, 악재냐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 사이클이 어느 구간에 들어섰는지, 그 안에서 금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지를 읽어내는 신호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연준의 인하 전환 시그널은 금액의 단기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면서도 중장기 슈퍼사이클이 한 단계 더 위로 열릴 수 있는 전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상승률만 60%에 달해 197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 세계 금 수요는 313톤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 투자 수요는 537톤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매입도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2025년 들어 10월까지 공식 부문이 순매입한 금은 600톤을 넘겼고 10월 한 달에만 53톤을 추가로 사들이는 등 4년 연속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을 올인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두는 것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연구를 보면 장기적으로 금 비중을 55% 범위에서 유지했을 때 주식 채권만 보유했을 때보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둘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분할 매수, 분할 리밸런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금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20-3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 미 국채 공급 과잉, 실질 금리 하락, 통화 가치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재의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금의 슈퍼사이클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단기 급락 국면은 구조적 강세장 안의 변동성 구간으로 보고 현금 채권 비중을 조정해가며 금을 서서히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선물, CFD 중심의 투기적 접근은 위기 초기에 강제 청산 리스크를 키우기 때문에 실물, 현물, ETF, KRX 금시장 등 기초자산에 직접 노출되는 수단 위주로 전체 자산 중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중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 분명 기회이지만 어디까지나 위험을 줄이는 축이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볼 때 그 진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